안녕하십니까. 이게 진짜 농구인강의 최연길입니다. 오늘은 자강두천 두 번째 시간을 골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아이자이어 토머스 대 존 스타턴입니다. 두 선수 모두 1980년대와 90년대를 대표하는 NBA 최고의 포인트 가드 중에 한 명입니다. 아마 NBA 역사상 가장 훌륭한 포인트 가드 10명을 뽑으라 그래도 이 두 선수는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존 스타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무명 선수였지만 점점 갈수록 리그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을 했고 무려 드림팀에 두 번이나 뽑혀서 금메달을 땄고요. 통산 어시스트 1위, 스틸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아이자이어 토머스는 타고난 천재형 가드입니다. 이 선수는 어릴 때부터 천재로 유명했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최고의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80년대 서부에 매직 존슨이 있다면 동부에는 아이자이어 토머스가 있다. 두 선수는 굉장히 친한 사이였고 매직 존슨과 토마스는 항상 올스타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두 선수를 고른 이유는 간단합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NBA 선수들이 출전을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후에 누가 뽑힐 것인가, 이것이 언론의 관심, 또 팬들의 관심사였죠. 1991년 9월 21일 1차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당시 10명의 선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여기에는 마이클 조던, 매직 존슨, 레리 버드, 찰스 바클리, 패트릭 유잉, 데이빗 로빈슨, 크리스 멀린, 스카리 피픈, 칼 말론과 존 스타턴이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 발표를 두고 굉장히 뉴스가 많았습니다. 왜 아이자이어 토머스가 없느냐? 왜 존 스타턴이 들어갔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10명을 발표한 이후에 2명을 아마추어 선수로 충당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아니다. 한 자리에 NBA 선수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를 들은 아이자이어 토머스는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곧바로 절친인 매직 존슨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내가 빠졌느냐, 그리고 드림팀의 감독인 척 데일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내가 빠졌느냐며 항의를 했습니다. 뒷배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마이클 조던과 스카리 피펜이 반대를 했다. 저번에도 소개한 바 있지만은 드림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멤버 3명이 있었다고 했죠. 매직 존슨, 레리 버드, 그리고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이 내가 만약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의 배드보이스 멤버가 들어간다면, 특히 아이자이어 토머스가 뽑힌다면 나는 출전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척 데일리에게 했다라는 루머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지도 않았고, 마이클 조던이 약간 비공식적으로 시인을 한 듯한 얘기가 있었지만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말이 사실일 거다라고 다들 믿고는 있습니다. 결국 토마스는 굉장히 화가 났고 존 스타턴이 뽑히고 내가 안 뽑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1월 15일 디트로이트 홈구장 패리스 오브 오번 힐스에서는 유타와 디트로이트의 시즌 1차전이 펼쳐졌습니다. 여기서 토마스는 스타턴을 상대로 내가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경기 운영보다는 득점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토마스는 무려 44득점, 4리바운드, 4어시스트, 2스틸을 기록했고요. 3점슛 4개 중에 2개를 성공을 했고 야투 22개 중에 15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디트로이트가 123대 115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경기를 통해서 토마스는 내가 스타턴 자리에 들어갔어야 된다는 걸 보여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맞서는 스타턴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20득점에 2리바운드, 어시스트가 무려 13개, 스틸 하나였고요. 3점슛은 4개를 던져서 3개를 넣고 야투 10개 중에 6개를 넣으면서 아주 알짜 같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 경기 이후 토마스가 계속 언론에게 얘기를 했죠. 왜 내가 안 뽑혔냐, 내가 스타턴보다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경기가 굉장히 관심을 끌게 됐습니다. 다음 경기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유타의 홈구장 델타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1991년 12월 14일, 한 달이 채 안 되는 날이었죠. 이날 경기에서도 토마스는 이를 갈고 나왔습니다. 물론 스타턴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경기 초반 토마스는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공격을 펼쳤고요. 경기 11분 정도 뛰었는데 왜였냐, 경기 초반에 한 5분 정도를 놔두고,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한 4분 정도를 놔두고
토마스가 돌파를 합니다. 돌파를 하고 레이업을 올라가는데 반대편에 있던 칼 말론이 나타나서 점프를 하면서 팔꿈치로 토마스의 얼굴을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칼 말론은 이날 경기에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토마스는 다시 돌아왔지만은 뇌진탕 증세를 겪으면서 6득점, 리바운드 없었고 어시스트 2개, 1스틸, 야투 6개 중에 2개를 넣었는데 그쳤습니다. 스타크는 이날 경기에서 침착하게 경기를 다 뛰면서 17득점, 4리바운드, 14어시스트, 야투 11개 중에 4개, 3점슛 1개 중에 1개를 성공을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는 역시 스타크턴의 버디가 되었던 칼 말론이 토마스가 지난 경기에서 했던 행위들 그리고 언사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 토마스가 돌파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고 결국은 거친 플레이로 토마스를 부상을 익히고 자신은 퇴장을 당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강두천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토마스와 스타크턴은 어떤 선수였는가를 한번 중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사이아 토마스는 본명은 아이사이아 로드 토마스입니다. 이 스펠링이 약간 특이한데 이것은 뭐 할머니가 실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별명은 지크 혹은 베이비 페이스드 어세신 동안의 암살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있었던 솔샤르나 스테픈 커리의 별명과도 뭐 비슷하죠. 신장은 185cm, 82kg, 그리고 1961년 4월 30일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주 시카고 출생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드폴 대학으로 가고 싶어 했지만은 인디애나 대학의 명장이었던 밥 나이트 감독이 집까지 찾아와서 결국은 설득을 했고 토마스의 형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결국 토마스는 인디애나 대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 1980년 토마스가 고등학생일 때 페남 대회에서 밥 나이트가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선발되면서 토마스를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토마스는 밥 나이트 감독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결국은 인디애나 대학으로 진학을 했고 1981년 인디애나 대학을 NCAA 토너먼트 우승으로 이끌고 파이널 4 MOP, Most Outstanding Player에 뽑히게 됩니다. 인디애나 대학에선 2년만을 뛰었는데 2학년 때 16득점, 3.1리바운드, 그리고 5.8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 1라운드 전체 2번으로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 지명을 받았고요. 등번호 11번, 역시 영구 결번이 됐죠. 그리고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유일한 우승 2차례로 이끌었습니다. 2연패였죠. 1989년과 90년 우승을 이끌었고요. 90년 파이널 MVP를 차지를 했습니다. 올 NBA 퍼스트팀에도 3회나 올랐고요. 세컨팀에 2회, 올스타에는 12번이나 뽑혔습니다. 또 1984와 85 시즌 어시스트왕을 기록했고 통산 18,822득점, 9,061 어시스트, 1,861 스틸을 기록을 했습니다. 통산 평균 기록은 19.2득점, 9.3 어시스트, 1.9 스틸입니다. 이에 맞서는 존 스타크턴은 별명이 스탁입니다. 스탁. 주식이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고 이름에서 따온 거죠. 본명은 존 휴스턴 스타크턴이고요. 신장은 토마스와 똑같습니다. 185cm, 79kg, 체중이 약간 작죠. 1962년 3월 26일 태어났습니다. 워싱턴의 스포켄에서 태어났는데요. 결국 두 선수의 나이 차이는 1살 차, 동년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 스타크턴은 곤제거 대학을 4학년까지 마쳤는데 곤제거 대학은 명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은 물론 명문 대학이죠. 4학년 때 20.9득점, 2.4리바운드, 7.2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고 1984년 1라운드 전체 16번 유타 재즈에 지명을 받았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 당시 감독이 밥 나이트였고 밥 나이트가 예비 선수로 존 스타크턴을 뽑았지만 결국 중간에 커트가 되면서 올림픽에는 출전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84년 1라운드 16번 유타 재즈 입단할 때도 유타 팬들이 야유를 했을 정도로 존 스타크턴에 대한 인지도는 굉장히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등번호 12번이 역시 영국 결반되었고요. 아쉽게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단이 이끄는 시카고 불스에게 밀려서 준우승만 2차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올 NBA 퍼스트팀에 2회 올랐고요. 세컨팀에 6회, 그리고 서드팀에 3회, 올 NBA 디펜시브 세컨팀에 5회를 올랐을 정도로 수비력도 좋습니다. 어시스트 왕을 무려
9년 연속 88년부터 96년까지 기록을 했고요. 스틸왕을 2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산 19,711득점, 15,806 어시스트로 어시스트 1위고요. 스틸도 3,265 스틸로 역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통산 평균 기록은 13.1득점, 10.5 어시스트, 2.2 스틸을 기록을 했습니다. 1992년 올림픽 출전을 했고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역시 출전을 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2개를 땄습니다. 아쉽게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직전 열렸던 미주 예선에서 1992년 6월 29일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마이클 조던과 충돌을 하면서 오른쪽 종아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어요. 올림픽 때 4경기를 출장을 했고요. 2.8득점, 0.3 리바운드, 2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초반에 예선을 못 뛰다가 예선 마지막 경기 그리고 8강, 4강 결승전을 뛰었습니다. 애틀란타 올림픽에서도 8경기 모두 뛰었지만은 주축 선수는 아니었고요. 3.8득점, 0.8 리바운드, 2.8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선수의 시장은 달랐습니다. 토마스는 굉장히 천재형 가드였고 스탁턴은 대기 만성형 가드였습니다. 그 예를 보여주는 좋은 사건이 있습니다. 1978년 웨스트 버지니아 헌팅턴에서는 AAU 아마추어 애슬레틱 유니언에서 대회를 주최를 했고요. 이때 존 스탁턴은 스포켄 프립스쿨 소속이었고 워싱턴 주를 대표하는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스탁턴은 신장 165cm였고요. 사실 실력은 모자랐기 때문에 여기 낄 멤버는 아니었지만 아버지가 이 팀의 후원자였기 때문에 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벤치 멤버로서 거의 나오지 않은 선수였죠. 존 스탁턴의 아버지는 이런 후원자였고요. 또 할아버지는 NFL의 전설적인 선수였습니다. 휴스턴 스탁턴이라고 해서 NFL 1926년 챔피언을 지냈던 인물이기도 했죠. 여기서 아이자이아 토마스는 일리노이주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대회에서 가장 유명을 했고 가장 관심을 받았던 선수 중에 하나가 바로 아이자이아 토마스였습니다. 이때 스탁턴은 무명의 선수였고 자신은 스포켄에서 뛰는 주전 선수들을 올라서기 위해서 주전 선수들을 보면서 농구를 했었는데 이날 이 대회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아이자이아 토마스의 플레이를 보면서 저렇게 대단한 선수가 있었다니 하면서 목표를 받게 됩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저런 선수가 되고 싶다라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선수는 NBA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대단한 활약을 했고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두고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 스탁턴은 아이자이아 토마스를 너무너무 동경했고 너무너무 따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명예의 전당 헌액식에 존 스탁턴이 뽑히게 됐을 때 프리젠터를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재밌는 건 제리 슬로원 감독 역시 명예의 전당에 올랐는데 제리 슬로원 감독이 찰스 버클리를 선정을 했어요. 약간 큰 인연은 없거든요.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 어시스턴트 코치였고 버클리가 당시 뛰어온 거 외에는 인연이 없지만 버클리를 선정을 했고요. 스탁턴은 누구를 했느냐? 자신이 가장 존경을 했고 동경을 했고 또 라이벌로 생각을 했고 자신이 롤모델로 삼았던 아이자이아 토마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토마스는 스탁턴의 제의를 받아들였고요. 결국 프리젠테로 스탁턴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 자리에서 스탁턴이 스피치를 할 때 옆에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같이 포옹도 하는 장면도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마이클 조던이 만약에 스탁턴을 싫어하지 않았더라면 토마스를 싫어하지 않았더라면 토마스가 뽑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 매체들, 예를 들어서 드림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드림팀 책조차도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결국은 1992년 5월 12일 날 2명이 추가될 때도 크리스찬 레이트너와 클라이드 렉슬러가 들어갔고 토마스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이후 스타크턴의 활약, 90년대를 거치면서 스타크턴을 인정을 하게 됐고 결국은 명예의 전당의 프리젠터로 나서게 됩니다. 이때 스피치, 스타크턴이 했던 스피치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소개하면은 저는 중학교 때부터 단 한 번도 팀 내 최고 선수였던 적이 없습니다. 아니 딱 한 번 있었습니다. 팀 내 2명의 선수가 부상을 당했을 때였죠. 이러면서 농담을 했는데요. 그 정도로 존 스타크턴은 팀 내에서 최고의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팀 내 최고의 살림꾼, 수비도 되고 패스도 잘하고 야투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 꾸준하게 부상 없이 뛰는 선수였습니다. 천재였던 토마스와는 다른 스타일이었지만은 현재로서는 토마스의 버금가는, 아니 그 이상의 포인트 가드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토마스 역시 2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스타크턴이 차지하지 못했던 우승 반지 2개를 가지고 있고요. 또 뛰어난 언변, 그리고 화려한 기술로 여전히 역대 최고의 포인트 가드 중에 한 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NBA 퀴즈 시간입니다. 지난 회차 문제는 1957년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프랭크 맥과이어 감독, 바로 포제션의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책을 썼던 인물이죠. 이 감독이 1961-62 시즌 NBA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그 팀의 대표적인 선수는 누구고 어떤 선수가 있었느냐가 질문이었죠. 정답은 필라델피아 워리어스였고요. 예, 그 대표적인 선수는 바로 윌트 체인버린입니다. 재밌는 것은 1957년 UNC가 우승할 때 바로 상대팀에 있었던 선수가 바로 캔사스 대학의 센터 윌트 체인버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윌트 체인버린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NBA 선수로 뛰면서 인정한 감독 2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프랭크 맥과이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왜냐하면 상대방으로서 자신을 꺾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인정을 했고요. 프랭크 맥과이어 감독은 윌트 체인버린에게 굉장한 자유로를 주면서 1961-62 시즌 경기당 50.4득점을 올리는데 일조를 했고요. 또 한 경기 100득점을 올렸을 때도 당시 감독은 프랭크 맥과이어였습니다. 그럼 이번 회차 문제입니다. 이번 회차 문제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출전했던 오리지널 드림팀이 연습 경기에서 대학팀에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학팀의 주축 선수였던 인물들을 과연 누구였을까? 한번 맞춰보십시오.